안녕하세요. 2024년 제18회 부천시 평생학습 축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평생학습 축제 담당자 임정민입니다. 일단 영상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생학습 축제를 소개해 드리고요. 평생학습 축제에 대한 개요 안내 드리고 축제 추진 일정 안내 그리고 공모 내용 안내와 공모 내용을 안내 드리면서 신청서 작성 방법들을 간단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제 소개입니다. 평생학습 축제를 우리가 진행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뒤에 다른 내용들도 더 있더라고요. 백견이 불여일각,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각 생각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백각이 불여일행, 100번 생각하는 것보다 한 번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행해 보는 것이 낫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생학습 축제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평생학습이 좋아, 우리에게 필요해, 평생학습은 즐거워라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100번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그런 나눔이 얼마나 기쁨인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와서 실제로 평생학습 아주 뭐 간단한 체험이겠지만 그런 체험들에 실제로 참여하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것. 그걸 통해서 저희는 더 많은 사람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과정이 우리가 평생학습 도시를, 평생학습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4년도 논문에서 가져왔는데요. 평사학습 도시 사업의 추진 전략이라는 이 내용을 보면은 평사 도시 계획이 있고 뭐 조례 제정이나 이제 협의회들을 구성한 다음에 도시 선언을 하고 이렇게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평사학습 축제 개최를 굉장히 중요한 평사학습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로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 개최를 통해서 평생학습을 알리고 이렇게 참여했던 분들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그 내용을 다시 평생학습 도시 계획에 반영하는 이런 과정이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더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천시는요, 굉장히 평생학습에 진심인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른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평생학습센터들, 평생학습관의 홈페이지를 보면서 평생학습 축제를 이렇게 포스터, 이미지들까지 가지고 정리해 놓은 곳들은 한 3개 정도밖에 못 봤던 것 같아요. 우리 부천시, 그리고 옆에 있는 시흥시, 그리고 전주시. 아마 이 정도가 가장 이 축제들을 잘 기억하고요. 사실 다른 곳들은 축제를 했다라는 것 기록이 없는 곳들도 있고 기록은 있더라도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포스터 이미지까지 잘 구성해 놓은 곳들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부천시가 얼마나 평생학습 축제에 진심인 도시였는지, 평생학습 도시 사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축제의 의미를 얼마나 크게 생각하는 도시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축제도 그런 맥락 속에서 진행된다는 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축제의 컨셉은 평생학습 도시의 문화가 되다라는 컨셉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에서 도시로, 그리고 학습자 개인에서 우리로, 일상에서 문화로 평생학습의 확장성과 포용성을 드러내는 축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2022년, 2023년과 동일하게 부천중앙공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날짜는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 반에서 오후 6시까지. 이 오후 6시는 정리하는 뒷정리 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9시 반에서 6시까지 저희와 함께 하실 동아리, 기관단체, 개인 등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축제의 방향은 더 집중해서 더 안전하게 더 다양하게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더 집중입니다. 기존 그 축제 2일 운영했었던 거에서요. 1일로 집중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변화된 예산 상황과 그리고 그 직장인 학습 동아리 등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민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이나 이벤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실 때그 모호하게 이렇게 뭐 누구나 참여 이런 식으로 대상을 잡으시는 것보다 조금 더 대상을 구체화하시고 그 대상이 원하는 니즈들을 고민해 보신 다음에 그거에 맞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차별화시키시면 이번 축제 참여가 훨씬 더 용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 안전한 축제입니다. 그 지난해 축제에서 굉장히 그 아쉬움, 문제점으로 많이 나왔었던 것들이 그 전선이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그 보호하기 위한 방지턱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방지턱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한 그 안내판을 세웠는데 이런 부분 이런 장애물들이 그 굉장히 좀 그 오히려 이동을 방해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다치시는 분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방지턱 및 장애물 설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전기 사용 부스를 최소화하고요. 전기 사용 부스를 특정 지역에 집중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참가자분들이 이제 좀 밀집해서 몰리시는 시간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축제 당일 오후 한 2시부터 많이 몰리시는데 그 축제 당일 1시부터 5시까지 구급차를 배치해서 빠른 조치가 되도록 그래서 더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 방지턱 설치 및 장애물 설치 최소화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그 중앙공원 구조고 작년에 그 여기 있는 파란색 선들이 이제 전기가 통했던 이제 전기의 전선의 길을 그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붉은색으로 X표가 되었던 것들이 사실 길인데 거기를 이제 턱으로 이렇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이런 그 턱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부스를 굉장히 한쪽에 좀 집중해서 배치함으로써 좀 더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사실 작년에 이런 식으로 그 넓게 이제 전선을 퍼뜨렸던 이유가요. 체험 부스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실 때 이제 서로 이제 소리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소음이 발생하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옆에서 이제 좀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작년 신청서를 보시면은 뭐 소음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아니면 내가 하는 프로그램이 소음의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 이제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런 거리들을 조금 계산해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렇게 전기를 사용하는 부스들이 좀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안전하게 진행하면서 반면에 이제 그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관리, 그 거리두기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미리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전기를 쓸 수 있는 범위가 이제 한정되다 보니까 그 전기를 사용하는 부스를 선정하는 것조차도 어느 정도 조금 그 고려가 필요하다. 개수에 대한 고려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축제 방향은 더 다양한 축제였습니다. 참여 방식을 다각화해서 올해 그 재작년에 있었다가 작년에 없어졌던 전시 홍보 부스를 운영을 부활시켰고요. 그리고 어, 축제에 꼭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있어야만 되는 그런 이제 그리고 3명 이상 꼭 그룹을 이뤄야 하는 그 불편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플리마켓이라는 방식으로 개인이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만 나와서 이렇게 같이 그 공유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그 참여 방안을 이제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서요. 그 비상업적 유료 프로그램의 운영을 조금 더 합리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기존에 이제 프로그램을 제안하시는 방식에서 이게 그 원가가 얼마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그 노동과 수고로움이 들어가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계획서 안에서 제대로 이제 책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심사위원분들을 이제 축제나 이런 부분들 전문가로 모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이템들이나 모든 부분들을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적으실 수 있게 그래서 그 단순하게 프로그램이 얼마 이상이니까 이거는 상업적이다 혹은 얼마 이하니까 이거는 비상업적이다 이런 식의 관점이 아니라 이게 원래 원가가 얼마인데 이제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이 정도 하니까 이거는 충분히 그 비상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더 증명하시기 편하게 양식을 개선했습니다. 축제 추진 일정입니다. 7월 17일 프로그램 운영자 공모를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8월 7일까지 신청서 접수가 마감됩니다. 8월 20일 화요일 이후에 결과 발표가 있고요. 선정된 프로그램과 동아리에 대한 결과 발표가 있고 9월 4일에 축제 참가자 워크숍을 개최하게 됩니다. 이 결과 발표에서 이제 선정되신 곳들을 중심으로 참가자 워크숍에 참여하시게 될 거고요. 9월 23일에 축제 홍보를 이제 시작할 예정이고 10월 12일에 축제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10월 31일까지 뭐 지원금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축제에 대한 성과물들 뭐 사진이라던가 영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공유를 마지막으로 함으로써 축제 평가 및 마무리가 되도록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축제 프로그램 공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7월 17일부터 8월 7일까지 운영이 되고요. 대상은 각 영역마다 다르지만 개인, 동아리, 평상학습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 가능하십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작성 후에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내용은 뒤에서 이제 살펴볼 5개 영역, 체험, 공연, 이벤트, 전시 홍보, 프리마켓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정 기관이나 동아리들에 대한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참여자 워크숍이 있습니다. 2024년 9월 4일 날 진행이 되고요. 1차는 오후 2시부터 그리고 2차는 오후 7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1차와 2차 두 개 다 동일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 한 분이 2개 이상 동아리의 대표로 중복 참여는 불가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상은 축제 프로그램 선정 동아리 단체인 거고요. 내용은 일정 안내, 축제 홍보물 배포, 안전교육, 부스 위치 확정, 프로그램 순서 확정 등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는 10월 12일 토요일 날 오전 9시 반부터 저녁 5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축제가 진행되고 중간에 저희 그 기념행사 시상식이 진행되니까 시상식 때는 참여하시는 그 동아리나 기관 단체들에서도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모 안내와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평생학습 체험을 통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학습 동아리 활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요. 체험 프로그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우리가 평생학습 축제를 하는 이유가 결국 직접 행해보는 것, 직접 경험해보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둔다. 그 목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평생학습 축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기관 단체도 가능하시고 동아리도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동아리는 평산업센터에 등록되어 있으신 동아리도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그 평산업센터가 아니더라도 관 내에 있는 평산업 관련된 기관 단체들 있잖아요. 뭐 도서관도 있을 수 있고 복지관도 있을 수 있고 뭐 여성회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곳에 동아리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도 학습 동아리 이름으로 동아리로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운영상은 10월 12일 토요일 9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운영이고 지원금은 세후 약 27만 원입니다. 천막은 6m, 3m짜리 한 개를 천막을 지원해 드리고요. 테이블은 4개, 의자는 8개, 현수막 1개,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상 전기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도 이제 전기가 가능한 곳에 배치를 해서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원 조건은 10월 10일 토요일 기준으로 해서 상시 3인 이상 운영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념 행사를 진행할 때는 기념 행사에 2인 이상 필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1시간으로 그 안에서 교대해 가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중복 때는 체험 프로그램은 저희가 지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친환경 프로그램에는 이제 가산점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동아리는 그냥 오셔서 그 프로그램만 체험만 운영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동아리를 알리고 그 동아리를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제 동아리를 함께할 사람들도 모집하시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동아리를 홍보하고 모집하는 안내판을 제작해서 게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그 물을 포함한 그 모든 장비나 물품은 동아리에서 가지고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에 적힌 것 외에는 다 이제 개별 그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정 규모는 20개 내외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양식이 그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 있는 이제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뭐 동아리 기관 단체 그리고 연락 담당자 이 연락 담당자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 카카오톡방이 만들어지면은 카톡방에도 이제 참여하시는 이제 그 주로 이제 소통하시는 분들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연락 담당자분들이 들어와 계시는 거고 그리고 동아리 정보 확인처 그래서 홈페이지나 SNS 뭐 기타 뭐 밴드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은 여기다가 그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자는 저희가 최소 상시 3인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세수형에서 4명을 여기다가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명은 적어 주시면 되고 프로그램 내용 및 설명도 자세히 기재해 주시면 좋습니다. 프로그램 대상 및 인원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참여 대상이 뭐 누구나 참여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을 위하여서 적합한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어르신들께 적합한 프로그램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참여 대상이 누군지 그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프로그램이 어떤 면에서 이게 그 매력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추가 설명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프로그램의 해당 사항 구입 표시 필수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유료 체험인지 무료 체험인지 이거 반드시 그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 유료 체험이실 경우에는 그 뒷페이지 지금 화면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이제 추가 일 부분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기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추가 3번을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이 있으니까 친환경 관련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체크하시고 그리고 판매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추가 2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초록색 칸으로 4개가 있습니다. 필수 확인 사항. 그 체크를 네모칸 체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잘 읽어 보신 후에 그 여기 체크는 앞에 이제 있는 내용을 그 이 네모칸 체크되어 있는 박스를 복사기 붙여넣기로 체크하셔서 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유료 프로그램 운영 시 작성 사항 그러면 유료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그 사진을 꼭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진 추가가 어려우시면 그냥 그 이거 신청서 보내실 때 이메일에 별도로 그냥 첨부해서 보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아주 똑같은 상품이 아니더라도 심사위원들이 이거를 보고 아 유료 프로그램인데 어떤 거를 만드는 프로그램이구나라는 거를 좀 그 가늠할 수 있도록 유사 상품 사진이라도 꼭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참가비가 얼마인지 1인당 1인 기준으로 참가비 얼마씩을 받을 예정이신지 적어주시고 설명 내용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료 체험일 경우에는 이제 그 하나만 갖다가 쓰시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뭐 재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원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개를 이제 조합해서 각각 구입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실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각 제품명과 그리고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좀 예상되는 금액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금액들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그런 내용들을 보고 아 이게 단순히 그냥 이유 없이 그 비싼 게 아니라 이런 이런 재료들을 이런 이런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거는 이만한 금액이 그 상업적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 심사위원님들께 충분히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가비 책정하실 때는요. 참가비는 재료비 원가랑 재포장 및 사전 작업 비용 그리고 제품 로스율, 미참여에 따른 재고 발생 등을 모두 포함해서 원가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거를 좀 고려하셔서 참가비를 책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2번은 그 판매가 있으실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판매하시는 그 물품에 대한 사진과 그리고 판매하실 때 그 상품명 그리고 판매가 그리고 혹시 이제 이게 그 대중적으로 유명하지 않은 어떤 그거라면 왜 이게 이 정도 금액이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추가 설명 이런 것들을 함께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물품일 경우에는 그 최고가와 그리고 최저가 물품을 그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그 전력 사용량에 따라서 전선을 어느 정도 굵기로 어떤 순서로 빼야 되는지가 좀 달라질 수 있어서요. 그 물품명과 그리고 축제 기간 동안 몇 개를 지금 사용을 하실지 그리고 개별적으로 그 해당 전기 이 물품은 몇 와트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거에 사용하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을 작성해 주시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소비 전력량은 어디서 볼 수 있으시냐면 그 물품의 측면이나 후면에 품질 표시라고 이제 붙어 있는 것들이 보통 있거든요. 거기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프로그램입니다. 목적은 평상습 성과와 공유, 볼거리 제공을 통해서 축제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있고요. 참여 대상은 기관이나 단체, 동아리 등이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운영 사항은 네, 마찬가지로 동일하고 지원 내용은 그 지원금이 세후 약 16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준비하는 건 마이크랑 마이크 스탠드 8개, 보면대 10개, 남녀 탈의실, 그리고 대기실 등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보면대와 함께 그 의자도 준비되니까 예, 의자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조건은 최소 3분 이상 공연에 참여하셔야 되고요. 한 개 동아리당 시간은 이거 세팅하고 그리고 정리하는 시간을 완전히 다 포함해서 20분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공연이나 아이템을 좀 지양하려고 하고요. 그 프로그램 내용 선정하실 때 대중적이고 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니까요.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을 좀 우선적으로 이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걸 기준으로 우선 선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은 물을 포함한 모든 장비, 물품은 동아리에서 준비하신다라는 거. 선정 규모는 15개 내외입니다. 그래서 양식은 이제 이렇게 그 한 페이지짜리로 들어가 있고요. 내용 살펴보면은 그 동아리 쓰시고 홈페이지 쓰시고 프로그램 운영자 참가자 명단이죠. 대표적인 분 3분에서 4분만 작성해 주세요. 뭐 10분이 오더라도 작성은 그중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 3, 4분만 써주시면 된다. 프로그램명 그리고 공연 내용과 설명 이게 어떤 공연이고 무엇을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건지 그리고 공연 시나리오 예를 들면 뭐 연주다 악기 연주다라고 하면은 그 악기 연주를 그 뭐야 어떤 곡을 연주하실 건지 이제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 운영 관련 안내 사항은 뒷페이지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고요. 공연 필요사항 부위 표시 이거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 공연자 수, 무대에 올라가는 인원이 총 몇 명인지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공연 시간이 몇 분 정도 이제 소요되는지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그 그리고 동아리 직접 소개 이거는 아예 약간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자가 없기 때문에 동아리에서 우리 동아리는 어떤 걸 하는 동아리다. 지금부터 이제 보실 작품 공연은 어떤 내용이다라는 걸 직접 좀 동아리에서 대표님이 그 한 분이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이제 나머지는 각각 해당되는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마이크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몇 개 사용하실지, 앰프를 연결해야 되는 악기는 그 뭐 기타를 연결하시는지 아니면 뭐 하프를 연결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마이크 스탠드 몇 개 사용하시는지, 보면대 몇 개 사용하실지, MR을 몇 개 사용하실지, 의자 몇 개 사용하실지, 그리고 그 연극이나 만약에 뮤지컬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인이어 마이크를 저희가 또 별도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연극이나 뮤지컬이실 경우에는 인이어 마이크가 몇 개가 필요하신지 이거를 좀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인이어 마이크는 또 비용이 굉장히 비싸지는 부분이 있어서 요청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뭐 다 준비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있으시면 향후에 그 금액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조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밑에 있는 필수 사항 다 동의해 주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벤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프로그램은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 향상과 축제 분위기 조성 및 참여 독려, 기록 및 공유 등을 위해서 진행합니다. 참가 대상은 기관 단체, 동아리 등이 가능하시고요. 운영 사항은 필수 운영, 예, 시간대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이 그 지원금이 세후 기준으로 해서 약 91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지원되는 내용은 사실은 그 체험 부스랑 거의 동일하다. 그래서 천막 6m, 3m짜리 1개, 테이블 4개, 의자 8개, 현수막 1개,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셔야 될 경우에는 전기 일부 이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지원 조건은 그 이거 못하네요. 10월 그 21일이 아니라 10월 12일 토요일 기준으로 해서 상시 그 5명 이상 이제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비전 선포 시기에는 4인 이상 참여가 필참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교대하시고요. 그리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벤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이 있다 보니까 그 추가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단 2개 영역으로 나뉘는데요. 평생교육 7대 영역 부스를 이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관내 관련 기관들 정보를 A4 사이즈 유인물 300부 이상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예시는 뒤에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7대 영역 운영 영역 부스가 아니다. 우리는 축제 흥행을 위해서 그리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이런 이벤트 부스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걸 통한 그 결과물 이거를 별도로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는 지원되는 이제 지원 내용에 명시된 것 외에 나머지 부분은 직접 준비하셔야 된다. 선정 규모는 7개에서 10개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요. 먼저 첫 번째 페이지에서 그 신청 분야를 결정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생교육 7진분류라고 있거든요. 이 7진분류에서 뭐 내가 7진분류에서 기초문해 교육이다, 학력보완 교육이다. 이제 이 어떤 영역에서 나는 이 이벤트 부스를 운영하겠다라는 거를 선택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쪽을 만약에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여기 뒤에 보이죠? 유인물 300장 A4 사이즈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뒷면에 있는 추가 일 작성이 있고요. 그리고 신청 분야가 나는 행사를 기록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할 거야. 아니면 나는 그 시민들이 축제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거야. 아니면 나는 축제에 이런 것들이 더 좀 있었으면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해볼 거야라는 거는 자유제한. 이제 이런 쪽에서 선택해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영자 명단은 저희가 최소 인원이 5명이기 때문에 그 상시 필수인 5명이기 때문에 5명 이상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명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 및 설명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벤트 프로그램은 금액이 그 크다 보니까 심사위원분들께서도 더 좀 꼼꼼히 보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더 열심히 좀 작성해 주시고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그 프로그램 대상 및 인원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작성 가능하시고요. 프로그램 해당 사항 V 표시 필수. 그래서 나는 그 7대 영역에 속한다. 그러면은 이제 유인물 준비가 필수니까 유인물에 체크하시고 추가 일을 작성하시고 나는 그 7대 영역이 아니라 별도로 뭐 홍보라던가 아니면은 기록 이런 그 참여 유인 제공 이런 자유 제한 이런 걸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성과 제한에다가 V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친환경 프로그램이실 경우에는 여기다가도 이제 체크 가능하시고요. 다만 이벤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픽스입니다. 그 지원금이 이미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유료 프로그램 아니 이벤트 프로그램에서는 유료 운영이나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만약에 하시더라도 그 체험을 유료로 운영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이제 뭐 동아리에서 만드신 이런 저런 것들을 전시하시고 판매하시는 건 좀 어렵다라는 거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기 사용하실 경우에는 추가 3번 작성하시고 대신 전시는 가능하다. 다만 판매가 어렵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도 필수사항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유인물, 칠진분류의 경우에는 이제 유인물을 이렇게 준비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칠진분류인데 기초문해 교육으로 신청을 하겠다. 우리 동아리가 이 기초문해 교육 관련된 어떤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 유인물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부천 내에 있는 성인문해교육 기관이나 단체 뭐 10개, 10개, 12개의 정보를 취합해서 제공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유인물을 준비하실지를 여기다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칠진분류로 하는데 문화예술 교육을 대표하는 어떤 이벤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 참여하겠다라고 하시면요. 문해수 교육 영역이 또 워낙 넓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분은 내가 부천 내에 있는 공방들 30개, 문화예술 관련된 공방 30개의 정보를 취합해서 이거를 A4 사이즈로 300명 이상 만들어서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부천에서 악기를 배울 수 있는 학원을 뭐 20개 정도 정보를 취합해서 제공을 하겠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이 영역과 관련해서 어떤 정보들을 취합해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겠다라는 것을 함께 여기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칠진 영역이 아니라 성과를 제한하는 나머지 영역이실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기존에 이제 이벤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나는 행사를 기록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자유롭게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찍으시고 나중에 이제 보정한 축제 사진을 50장을 뭐 제출을 하겠다. 혹은 나는 평창 축제의 스케치 영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3분짜리를 만들어서 제출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할지를 제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만약에 참여 유인을 제공하는 거다라고 하시면 뭐 그전에 솜사탕이었지만 뭐 이번엔 시민을 위해서 달고나를 뭐 300개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축제에 이제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쓰실 수도 있고요. 자유 제안이실 경우에는 이제 축제 뭐 목적에 맞는 이벤트성 프로그램이나 홍보 같은 것들을 제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유인물 예시입니다. 이거 지난해 있었던 유인물인데요. 이거는 이제 부천시 문해교육 협의회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문해교육은 뭐다. 그리고 이제 이 협의회에서 하는 이런 행사가 있고 문해교육 학습자들이랑 이런 권리문이 있고 우리 협의회는 어떤 곳이고 이게 핵심이죠. 부천시 문해교육 기관 현황. 그래서 어느 부천시에는 그 한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느 기관이 있고 그게 어디에 있고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어디로 연락해 보면 된다. 이제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취합해서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로서 이걸 참고하셔서 내가 속한 영역 그리고 그거랑 관련해서 내가 이참에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정리해서 제공을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 정보를 정리하시는 과정에서 이게 그냥 네이버에 쳤을 때 실제로는 네이버에 있는 내용과 정보가 다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드시는 분들은 실제 현재 상황과 이 내가 지금 작성하고자 하는 정보가 맞는지 체크를 반드시 하신 다음에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유인물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벤트 프로그램입니다. 제한 방식, 성과 제한 방식의 예시인데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솜사탕을 운영을 했는데 솜사탕을 이렇게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봇 솜사탕 자판기, 뭐 단기 대여 무인샵, 뭐 99만 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몇만 원 더해서 이렇게 뭐 그럴듯한 솜사탕 기계를 이제 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방식은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솜사탕 기계를 뭐 두 대든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동아리들께서 이제 직접 솜사탕을 만들어서 뭐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이제 그 부스에 이제 참여하시는 축제에 참여하는 분들께 이렇게 그 제공하는 나눠드리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던 거죠. 밑에 보면은 뭐 추가 상품으로 설탕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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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다 있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그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써서 무언가를 뭐 요새 뭐 인생 세컷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진을 이제 직접 인화하실 수 있는 프린트까지 가지고 와서 직접 찍어가지고 인화해 주시기도 하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사람과 사람이 교류하고 그 평생 학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베푸는 이런 경험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쪽 돈을 들여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냥 퀄리티 좋게 하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사람과 사람들이 계속 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동아리들이 직접 만드는 이런 취지에서 이벤트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는 거니까 이제 이벤트 프로그램 그 성과 제한 방식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이런 취지들을 조금 고려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양식 두 페이지 채워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내용들로요. 그리고 새로 나온 이제 2002년에 아니 2022년에 있다가 작년에 안 했다가 올해 다시 이제 진행하는 전시 홍보 부스입니다. 평생학습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관심을 독려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완전히 그냥 열어놓고 진행하지 않고 그 참여 대상을 조금 영역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9가지 영역에 해당되는 개인이나 모임이나 단체 등에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운영상은 그 필수 운영은 행사 기간 동안에는 이제 필수 운영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어떤 영역을 조금 대표해서 이제 나오셨다 보니까 이게 뭐 별도의 유인물이나 이런 형태는 아니더라도 관련해서 지역 내 이 영역 관련해서 뭐 우리 지역엔 작은 도서관이 어디에 몇 개가 있다. 혹은 뭐 서점이나 책방, 작은 서점 같은 것들이 어디에 뭐 몇 개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관련된 정보들을 같이 제공하면서 그 평생학습의 성과물이나 결과물들을 이제 같이 전시하고 판매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내용은 지원금은 10만 원이고요. 천막 그 최소 운영 인원이 한 명 이상이기 상시 한 명 이상이기 때문에 천막은 3 곱하기 3 그 조금 더 이제 작은 사이즈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 테이블 2개, 의자 4개, 현수막 1개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양식을 보시면 이제 네, 전시 홍보 부스, 정보 확인처, 부스명, 영역 선택, 전시 홍보 내용 설명, 추가 설명, 그리고 어떤 거 할지 체크. 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이 안에서 이 영역 선택이 필수로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선택해서 신청하셔야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도 이게 이 영역에 맞는 내용인지 맞는 카테고리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심사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운영 주체는 단체도 가능하시고요. 단체도 가능하시고 개인일 경우에도 이제 가능하십니다. 그럼 연락 담당자는 당연히 그 개인이 되실 거고요. 소속이 있으면 작성해 주시고 인원수 그래서 프리마켓에 이제 나오시는 그 인원수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그 판매자용으로 의자 2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운영 주체에 대한 정보가 있으실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써주시면 좋고요. 어떤 목적, 어떤 동기로 이제 프리마켓, 평창 축제의 프리마켓이라는 이 새로운 카테고리로 참여하시게 됐는지를 여기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내용에 있어서 그 어떤 것들을 하실지 이게 여러 개도 선택이 가능하시겠죠. 난 전시 홍보도 하면서 판매도 하고 뭐 체험도 할 거다라고 그런 것들은 이제 자유롭게 이 안에서 선택해서 구입 표시해 주시고 특히 판매랑 체험 같은 경우에는 그 판매하는 상품명이랑 판매가 같은 경우 작성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체험이실 경우에는 체험명이랑 어떤 것들을 체험하는 거를 좀 하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그게 유료인지 무료인지 유료라면 얼마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작성을 해주셔야 그 심사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 교환도 있습니다. 그냥 나오셔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뭐 강사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강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는 평생교육 관계자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서 나를 알리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그냥 오셔서
오셔서 나 이런 거 가능한 강사다라는 걸 이렇게 그 강의 활동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시를 해 놓으시거나 이런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친환경 관련인지 거래나 교환도 물품이나 이런 것들 가져오셔서 아니면 작품 같은 거 가져오셔서 판매하시거나 교환도 가능하시고요. 예, 그리고 다만 이것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행사장 안전 문제로 저희가 그 전기를 사용하시는 부스를 많이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프리마켓에는 전기 사용이 불가하다라는 거,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 시간대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1시간만 나오겠다. 아니면 뭐 2시간만 나오겠다. 3시간만 나오겠다. 이제 이거를 그 전체 일정 속에서 선택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은 다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프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 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 자리에 계셔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 사전에 진행하는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참여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혼자 나와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공장에 아니 그 광장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기념행사에 대한 그 참여 의무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는 빠져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 일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가지 그 공모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공모 기간은 현재 이제 진행 중이고 8월 7일 수요일까지입니다. 결과 발표는 8월 20일 날 예정이고요. 이때 이제 선정되신 기관이나 단체, 동아리들을 중심으로 9월 4일 날 만나서 참가자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홍보는 9월 23일에 시작하고요. 축제 행사는 10월 12일에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마무리와 정리는 10월 30일까지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올해 2024년 제18회 부천시 평창 축제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안내 블로그에 보시면요. 거기 이제 추가적인 뭐 질의응답이나 기타 자세한 내용들도 같이 써놨으니까요. 내용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더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그 문의 전화 032-625-8505 평산축제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